여러분, 만약 여러분 눈앞에 금은보화가 끝도 없이 쏟아지는 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당장 부자가 될 수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조금 더 생각해 보죠. 그 재물이 정말 내 것이 되는 순간 우리는 지금과 같은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점점 더 욕심이 커지게 될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박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복을 가져다 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재앙이 된다면요. 같은 씨앗을 심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유를 들려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박씨를 심고도 한 사람은 평생 웃으며 살고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잃고 후회하게 된 사연. 지금부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들어보시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적하고 조용한 시골 마을에 형제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놀부, 동생은 흥부였죠. 어릴 적에는요, 둘이 참 다정했습니다. 같이 개울에서 물장구도 치고 들판을 뛰어다니며 놀고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자라면서 마음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형 놀부는 점점 욕심이 많아졌습니다. 자기 것을 남에게 나누는 것이 아깝게 느껴졌고 남보다 더 가져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집착하고 손해보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성격이 되었죠. 반대로 동생 흥부는 달랐습니다. 마음씨가 참 따뜻했고 자기 것이 없어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누군가 힘들어 보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자기 것을 나누는 데에 망설임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결국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형제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집안의 재산은 자연스럽게 형 놀부에게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놀부는 동생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이 집에 더 있을 생각하지 마라. 내 몫은 없다. 그 말은 너무도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흥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속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형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쓸쓸했을지 생각만 해도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흥부는 아내와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작은 초가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면 집이 흔들릴 만큼 허술한 집이었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하나로 버텼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팔고 마을 일을 도우며 품삯을 받아 하루하루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자라나고 먹을 입은 늘어나는데 벌이는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찬바람이 집안까지 파고들고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버지 배고파요. 그 한마디가 가슴을 깊이 파고듭니다. 아내는 돌아앉아 눈물을 훔치고 흥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한숨만 내쉽니다. 그날 밤 흥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숨소리를 들으며 내가 아버지로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수없이 했습니다. 결국 그는 결심합니다. 그래, 형님께 가보자. 얼마나 망설였겠습니까? 자존심도 있고 서운함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자식들 생각에 발걸음을 옮깁니다. 형 놀부의 집은 여전히 크고 화려했습니다. 넓은 마당, 단단한 기와지붕. 부자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흥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립니다.
형님, 저 흥부입니다. 문이 열리고 놀부가 나옵니다. 그 눈빛은 따뜻함이 아니라 경계심이었습니다. 왜 왔냐? 흥부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말합니다. 형님, 아이들이 며칠째 굶고 있습니다. 쌀 조금만. 하지만 돌아온 것은 냉정한 말이었습니다. 또 손 벌리러 왔냐? 놀부는 화를 내며 흥부를 몰아세웁니다. 그리고는 결국 문전박대는 물론 발로 차서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흥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돌아섭니다. 눈물이 고이지만 그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형님도 사정이 있으시겠지. 그 마음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든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 처마 밑에서 툭 하는 소리가 납니다. 나가보니 작은 제비 한 마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다리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흥부는 조심스럽게 제비를 품에 안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아팠을까. 그는 제비를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돌봅니다. 천으로 다리를 묶어주고 먹이를 조금씩 먹이며 하루하루 살핍니다. 아이들도 옆에서 지켜보며 말합니다. 아버지, 꼭 나을까요? 흥부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정성 들이면 다 낫는다. 그 말처럼 제비는 점점 기운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창가에 앉아있던 제비가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흥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흔듭니다. 잘 가거라.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 여름날 그 제비가 다시 돌아옵니다. 입에는 작은 박씨 하나를 물고 있었습니다. 흥부는 그것을 받아 마당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물을 주고 정성껏 돌봅니다. 아이들도 함께 도우며 이거 뭐가 될까요? 하고 기대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박이 열립니다. 흥부는 조심스럽게 하나를 따서 쪼갭니다. 그 순간 쌀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이들이 놀라서 소리칩니다. 아버지, 쌀이에요. 다른 박에서는 금은 보화가 나오고 또 다른 박에서는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이 나옵니다. 흥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난에 시달리던 집이 넉넉해졌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흥부의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웃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소식은 결국 놀부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놀부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 흥부가 나보다 잘 산다고. 결국 그는 그 비밀을 알아냅니다. 제비와 박씨 이야기였습니다. 놀부는 그대로 따라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일부러 제비를 잡아 다리를 부러뜨리고 고쳐주는 척을 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따뜻함이 아니라 오직 욕심뿐이었습니다. 결국 제비는 박씨를 물어다 줍니다. 놀부는 기뻐하며 박을 키웁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옵니다. 박을 쪼개는 순간 도깨비들이 튀어나옵니다. 욕심쟁이. 집을 부수고 재산을 모두 빼앗아갑니다. 놀부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입니다. 놀부는 결국 흥부를 찾아갑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고 말합니다. 흥부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흥부는 잠시 바라보다가 말합니다. 형님, 괜찮습니다. 이제 같이 삽시다. 그 말에 놀부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형제는 다시 함께 살며 서로 돕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매일 반복되는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욕심을 선택할 것인지, 나눔을 선택할 것인지, 그 선택 하나가 결국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